자, 일단 요번에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공약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윤석열 당선인님께서 공약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당선이 된 후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부동산 정책은 많이 말씀하셨죠. 당선이 된 후에 언급한 내용만 얘기할 거예요. 당선이 된 후에, 아직 당선해서 5월 11일 날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 나온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예요. 다 들으셨죠?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이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중과 배제. 중과됐던 거를 없애겠다. 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상승하니까 입구, 진입장벽을 높였죠. 취등록세를 높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나가는 테러도 막아버렸어요. 양도소득세를 높여가지고 막아버리고 가운데 몰려있는 놈을 조져버렸죠. 종부세로 조져버렸죠. 그래가지고 가운데 낑겨서 다주택자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터진 거예요. 그냥 계속. 방법이 없는 거잖아. 우리 그렇잖아요. 쥐랑 고양이랑 싸워도 코너에 몰고 싸우지 말라요. 쥐가 덤빈다잖아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막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쫓아야 되거든요. 들어오는 걸 막든가 나가는 걸 막든가 어떤 좀 한 가지만 했어야 되는데 양쪽 모아갖고 뒤지게 팬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로 뒤지게 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많아진 거지. 그러면서 더 막 이상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변질.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발표한 게 일시적으로 1년간만 유예하겠다. 유예 뭐냐? 중과를 배제하겠다. 이걸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과세는 6에서 45%를 내고 있는 게 이게 일반적인 게 정상적인 건데 2주택자인 경우에는 20%를 더해서 6%면 26%를 내는 거고 만약에 45%면은 65%를 부과했었던 거란 말이야. 그거를 일시적으로 없애겠다. 3주택의 경우에는 30%를 업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일시적으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당장 5월 11일 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방 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날 방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6월 1일이에요. 5월 11일에서 6월 1일은 20일이 채 안 남았어요. 그 기간 안에 부동산을 팔 수 있나요? 못 팔아요. 20일 만에 못 판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감면해 줬으니까 빨리 내놓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빨리 내놔서 팔려더라도 6월 1일자에 들고 있으면 종부세를 또 내거든. 내면 한 바퀴 더 기다리죠. 이미 냈으니까 내년 5월 달까지 팔아도 되니까 기다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만찬을 하면서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이걸 적용해 줘라. 왜냐하면 최소한 부동산 팔려면 2달, 지금도 이게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2달 정도는 시간을 줘야 이게 나오니까, 매물이 나오니까 좀 한 달만 좀 일찍 좀 선언해 줘라. 그랬더니 너 네가 해. 아유, 나한테 하라 그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당장 부동산의 효과는 당장은 없을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그래도 이제 팔기는 사람이 있겠지만 종부세를 이미 묻는 사람이라면 한 바퀴 기다리죠. 지금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데 그걸 붙잡고 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팔고 말지 않을 거예요. 기다리겠죠. 심리가 그렇잖아요. 한 바퀴가 남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효과는 나오지 않을 거다, 이거는. 그렇지만 노력은 했다. 근데 문 대통령이 노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으로 1년간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역사상 1년간 하는 제도들이 나중에 1년 지났을 때 되면 1년 연장 이런 걸 좀 자주 해요.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때 맞춰서 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든지. 이거 1년 유예한 다음에 그 다음 할 때쯤 되면 국회의원 선거 있단 말이야.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당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1년 유예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1년 유예한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보시면 돼요. 양도세. 두 번째는
이게 우리 투자하는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에요. 두 번째 얘기한 거는 소형주택 주택수 배제. 들어보셨죠? 근데 그 소형주택의 기준이 뭐냐는 거야. 소형주택을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큰데, 자, 그럼 그거는 뭐냐? 아파트는 뺐어. 아파트를 뺐어. 일단은 뺐어. 아파트를 빼고, 빌라 다세대 주택만 해는. 근데 이게 말이 웃긴 거예요. 빌라는 법정 용어가 아니야. 빌라가 무슨 법정 용어예요. 그죠? 이거 빌라는 어디요? 연희동 빌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빌라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법정 용어가 아닌데, 그냥 급한 나머지 쓴 것 같아. 기자들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쓴 것 같은데, 다가구라고 보시면 돼요. 다가구라고 보시면 되고, 다세대 아시잖아요. 다가구 주택. 59제곱미터. 우리 주택을 나누는 데 기준을 아시죠? 주택을 나누는 데 기준은 85제곱미터 이하는 국민평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최소형 주택은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중간에 60제곱미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간을 나눠요. 40제곱미터, 60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해갖고 나누는데 그 중에서 다세대 다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 이것도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60인데 59라고 잘못 얘네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제 국민평수 오피스텔까지는 되겠다. 이제 85제곱미터 이하가 오피스텔 중에 난방이 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워낙 난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난방을 까는 게 85제곱미터 이하. 지금 사실 법이 바뀌어가지고 100 몇 평까지는 난방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사실은 요거 쓴 사람이 약간 전문가는 아니야. 이런 실수를 막 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그리고 이게 숫자도 말이 좀 안 돼. 60, 85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걸 왜 이렇게 한자씩 낮췄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전문가는 아닌 사람이 그냥 약간 좀 급하게 만들었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배제를 받으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해야 된다라는 조항이에요.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소형주택의 주택수를 배제해준다는 시사점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주택수에서 배제하면 2주택 8% 취득록세가 배제되나요? 종부세에서 배제되나요? 양도소득세에서 2주택 배제되나요? 뭔지 모르잖아. 사실 모르잖아. 뭐 어디까지 적용할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일각에서는 종부세까지는 배제해준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어디냐고. 지금 세 가지거든요. 살 때 취득록세, 지금 2주택은 8%, 3주택은 12%잖아요. 근데 이걸 빼버린다. 그러면 걔는 1% 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종부세는 무조건 뺄 것 같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종부세 빠지면 대박이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세 번째, 양도소득세에서 합산 배제시켜줘도 종부세에서 이중과세, 2주택 중과만 안 해도 괜찮을 거라는 거지. 세 개 다 해주진 않을 것 같다. 시작은 그럴 것 같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해야 된다. 자,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해야 된다는 정권이 있었죠. 문재인 정권. 그죠? 김현미 장관이 초반에, 김현미 장관이라고 아시죠? 주택임대사업자 가입하라고 난리 쳐갖고 전 국민이 다 가입했어.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 선임한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 사람이 해갖고 다 했어. 그래서 그만 딱 경질되고 나서 바로 폐지해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자기네들이 다 부추겨갖고 다 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편에 다 계속 간 게 있어요. 그런데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를 윤 당선인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맞는 게 제가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국가, 기업, 그 다음에 개인 3명이 손을 잡아야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국가는 주공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져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거 져요? 60제곱미터 이하짜리 이런 거 져주잖아요. 24평 이하. 임대아파트 다 최고 커야 24평이잖아요. 이런 거 져주고 국가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이 부영아파트, 부영 같은 데 있잖아요. 뉴스테이 아파트, 고덕에도 있죠. 그런 게 8년 장기 임대, 10년 장기 임대 이런 임대 아파트들을, 전세식 임대 아파트를 져줘야 국민들이 좋은 아파트에도 한번 살아볼 거 아니냐고. 그런 제도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뉴스테이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게 이어온 거고, 그리고 기업이 그렇게 한몫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양질의
84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들 국민들이 임대로 얻을 수가 있는 거야. 맨날 가난한 사람 24평에만 사냐고. 그잖아요. 얻고. 그 다음에 서민들을 위한 원룸 이런 것들은 개인이 조달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국가가 못 줘주잖아, 원룸을. 국가가 LH가 원룸 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임대를 얻냐고. 그러니까 그건 개인이 하는데 그건 개인들이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거죠. 이걸 없애면 정부가 져줘야 되는 거예요. 쳐주지도 못하잖아요. 보시면은 일단 두 가지 공약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주택수에 배제하는데 이거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거에 따라서 방향성에 여러분이 투자처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파트도 60제곱미터 이하는 포함할 수 있다라고 계속 시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아파트는 빠졌거든 이제. 없애버렸는데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하려면 최소한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24평 이하의 아파트들은 주택수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그런 정책이 딱 나왔을 때 탁 취등록세까지 되는 건지 다 알아봤다가 투자하시면 좋을 거라는 거죠. 무조건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해야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 아셔야 되는 건 여긴 없지만 세 번째 아셔야 되는 거는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막 바꿀 수 없죠. 국회 의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회 의준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는 다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쪽짜리 대통령이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장관을 선임해서 바꿀 수 있는 건 할 수 있죠. 그 중에 최고의 효력이 가장 강한 게 뭐냐면 조정지역 해제예요. 조정지역만 해제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대출도 다 되고요. 뭐 취등록세 이런 것도 중과단, 주택임대사업자 가입해도 종합소득 합산 배제가 계속 유지되고요. 여러 가지 제도가 조정지역에 묶여 있어요.